청취자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궁금증을 좀 풀어보는 시간입니다. 보내주신 법률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. 이 분양권이라는 게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, 또 어떤 상황에서 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보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좀 딱딱할 수 있는 법 이야기인데 명쾌하게 정리해서 청취자분들 시간 아껴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. 좋습니다.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자,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요. 이 분양권, 법적으로 정확히 뭐죠? 그냥 뭐 새 아파트 들어간다, 이런 기대감하고는 좀 다른 거겠죠? 네, 그럼요. 디대 이상이죠. 주택법에서는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, 이렇게 좀 어렵게 말하는데요. 쉽게 말하면 아파트 분양 계약하고 나서 이제 건물이 다 지어져서 등기하기 전까지, 그때까지 갖는 계약상의 권리입니다. 계약상의 권리요? 네,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그냥 뭐 기대나 희망, 이게 아니고요. 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또 사고 팔 수도 있는 일종의 재산권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. 아, 재산권이군요. 사고 팔 수도 있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개인회생 절차 같은 거 할 때도 채무자의 재산 목록에 딱 포함시켜서 그 가치를 따지가 됩니다. 그러니까 미래 내 집에 대한 현재의 법적인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네, 법적으로 보호받는 재산권이다.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. 그런데 뭐 모든 계약이 그렇듯 항상 이게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? 어떤 경우에 이 분양 계약이 깨질 수도 있나요? 네, 맞습니다.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. 하나는 이제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, 그러니까 분양하는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고요. 다른 하나는 반대로 이제 분양을 받으신 분, 청취자분 같은 수분양자에게 어떤 원인이 있는 경우겠죠. 시행사 쪽 문제라면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던데 그 입주 지연 문제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. 공사비 오르고 뭐 그래서 완공 늦어지고 하는 거예요. 정확합니다. 입주 지연이 가장 대표적인 시행사 잘못이죠. 계약서에 보통 입주 예정일이 적혀 있잖아요. 네, 있죠. 그 날짜로부터 통상적으로 한 3개월 이상 늦어지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봅니다. 물론 뭐 그거 말고도 분양 광고가 너무 허위였다거나 과장이 심했다거나 아니면 아주 중요한 설계 변경 같은 걸 동의 없이 막 했다거나 이런 것도 당연히 해제 사유가 될 수 있고요. 그런데 3개월 지연됐다고 해서 그냥 바로 해지합니다.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? 뭐 주의할 점 같은 건 없을까요?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해제권이 발생했다고 해도요. 그 사이에 만약에 시행사가 막 서둘러서 공사를 끝내고 준공 승인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뭐 입주 안내를 시작했다거나 이러면 그 해제권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. 아, 진짜요? 타이밍이 중요하군요. 네,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만약 입주 지연 때문에 계약을 끝내고 싶으시면 해제권이 생겼을 때 망설이지 말고 아주 신속하게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해제 의사를 딱 밝히는 게 중요해요. 자칫 타이밍 놓치면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요. 청취자분께서 만약 이런 상황이시라면 바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. 이야, 이거 정말 시간을 다투는 문제네요. 알겠습니다. 그럼 반대로요. 분양받은 사람, 그러니까 수분양자 잘못으로 계약이 깨지는 경우는 어떤가요? 이건 뭐 아무래도 돈 문제겠죠. 네, 맞습니다. 거의 대부분 잔금 미납, 이게 문제가 됩니다. 약속한 날짜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분양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네. 근데 여기서 좀 더 중요한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. 만약에 청취자분께서 잔금을 못 내셨다. 즉, 본인 책임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라면요. 설령 시행사 쪽에 다른 뭐 사소한 잘못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유로 들어서 나 계약 해제할래 이렇게는 못한다는 겁니다. 내 잘못이 더 크면 상대방 탓을 못하는 거군요. 그렇죠. 잔금 미납은 그냥 분양권을 잃게 되는 거의 뭐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잔금 못 내면 진짜 큰일이네요. 계약결 명분도 사라지고. 만약에 이렇게 계약이 해제가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동안 냈던 돈들 있잖아요. 계약금이나 중도금 같은 거. 이건 어떻게 처리되나요? 계약이 딱 해제되면 법률 용어로는 원상회복 의무라는 게 발생합니다. 원상회복이요? 네, 말 그대로 모든 걸 계약하기 전 상태로 되돌려 놓는 거죠. 그래서 분양회사는 받았던 돈, 그러니까 계약금이나 중도금 같은 걸 돌려줘야 하는데요. 그냥 원금만 돌려주는 게 아니고요. 그 돈을 받은 날부터 계산해서 이자까지 쳐서 돌려줘야 합니다. 이자까지요?
그 이자는 왜 붙는 거예요? 혹시 뭐 연체이자 이런 건가요? 아니요, 그건 아니고요. 연체이자 개념은 아니고 계약이 아예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동안 분양회사가 내 돈을 받아서 갖고 있었던 것,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, 뭐랄까 일종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성격입니다. 하하, 부당이득 반환. 네네.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. 또 중요한 게 남았죠. 바로 손해배상 문제입니다. 손해배상이요? 네, 보통 분양계약서 보면 총 분양대금의 한 10% 정도? 그 정도를 위약금으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. 네, 본 것 같아요. 법원에서는 이걸 보통 손해배상액으로 미리 정해놓은 것, 즉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봅니다. 다만 여기서 청취자분들께 좀 희망적인 부분은 이 위약금이 너무 과하다 싶으면 법원이 판단해서 좀 깎아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감액이 가능하다고요? 네, 위약금 감액 가능성,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. 네, 위약금 감액 가능성 중요하네요. 그런데 아까 돈 이야기 하셨는데 혹시 뭐 위약금 말고 또 다른 숨어있는 비용 같은 건 없을까요? 예를 들면 그 중도금 대출 이자요. 분양회사가 대신 내주기도 하잖아요. 와, 정확히 짚으셨네요. 맞습니다. 그 문제도 있죠. 만약에 분양회사가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신 내주기로 약속했었다? 이걸 보통 대납이자라고 하는데요. 계약이 해제되는 순간 그 약속도 같이 효력을 잃게 됩니다. 아, 그럼 어떻게 돼요? 결국에는 그동안 분양회사가 대신 내줬던 이자 전액하고요. 심지어 그 이자에 대한 이자까지. 이걸 전부 수분양자가 물어내야 할 수도 있어요. 이자에 이자까지요? 네, 이게 정말 예상치 못했던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. 와, 이건 정말 생각 못했네요. 다만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분양회사가 대신 내줬던 뭐 관리비라던가 재산세 같은 거 있잖아요. 네. 이런 것들은 계약이 해제됐다고 해서 다시 돌려달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그런 비용들은 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발생하는 거니까요. 성격이 좀 다릅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래도 대납이자는 정말 크네요.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. 계약이 해제되면 일단 분양권은 잃게 되고 대신 뭐 거액의 잔금 부담에서는 벗어나지만 그 대신 위약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납이자 반환 이런 새로운 빚이 생길 수 있다. 이런 말씀이시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물론 뭐 이렇게 새로 생긴 채무들은 개인회생 같은 절차를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 분양권 계약이라는 게 그냥 물건 하나 사고 파는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법적인 책임과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죠. 네,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분양권이라는 게 그냥 막연한 기대 이게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법적 권리라는 거. 그리고 계약이 해제됐을 때는 단순히 그 권리만 잃는 게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금전적인 책임까지 줄줄이 따라올 수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. 정말 복잡하네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. 앞으로 혹시 분양 계약을 하시게 되거나 고려하실 때 그냥 뭐 표준 계약서니까 괜찮겠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오늘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들, 특히 뭐 입주 지연 가능성이라든가 위약금 조항, 그리고 방금 얘기한 중도금 대출 관련 조항들 이런 부분들은 정말 남다른 주의를 기울여서 한번 살펴보시고요. 그리고 만약에 안 좋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들, 이걸 어떻게 관리할지 미리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겠군요. 네, 결국 법을 아는 것이 위험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수 있거든요. 네, 오늘 정말 유익한 말씀 감사드립니다. 청취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.